그 사람의 다시 말씀. 시리 네. 아, 자, 그래서 타로 카드를 공부할 때 이제 수많은 타로 카드 덱들이 있잖아요. 덱.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웨이트 타로예요. 이 웨이트 타로가 뭐냐? 웨이트 타로 하면은 뭐 유니버셜 웨이트도 있을 거고, 라이더 웨이트도 있을 거고, 뭐 스미스 웨이트도 있을 거고, 이런 식으로 웨이트라고 이름 붙은 타로 카드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. 이 웨이트라고 이름 붙은 타로 카드들은 이 웨이트 타로를 기반으로 한 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 웨이트 타로가 무엇이냐? 이제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. 이 사람이 만든 게 라이더 웨이트라는 타로예요. 이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행적을 가졌고 뭐 어디 소속인지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은 기초 강의니까. 네. 그 라이더 웨이트의 색채를 조금 변형한 게 유니버셜 웨이트고요. 그래서 제가 강의할 거는 이 웨이트 계열의 타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. 이 웨이트 타로 같은 경우는 총 이제 78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, 메이저 아르카나 그리고 마이너 아르카나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. 메이저 아르카나는 0번부터 21번 총 22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, 마이너 아르카나는 4가지의 이제 수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이 4가지의 수트는 각각 완즈, 컵스, 스워드, 펜타클, 또 각각 에이스부터 10번까지 카드 총 10장 카드가 있고, 이제 코트 카드라 그러죠. 계급을 나타내는 코트 카드가 이제 4장이 있죠. 그래서 이 수트 카드들은 총 14장씩 총 5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다 아는 내용이에요. 다 아는 내용. 다 아시는 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. 메이저 아르카나는 그 타로 카드 세계관의 커다란 숲을 의미하고, 마이너 아르카나는 세세한 부분들을 의미를 하죠. 이에 대한 카드의 개별적인 설명은 나중에 또 진행을 할 거예요. 처음 공부하시면은 타로 카드 공부하면 되게 막막하거든요.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,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데, 자, 그래서 타로 카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? 공부 방법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. 근데 타로 카드 공부 방법은 절대 효율적인 방법은 없어요. 첫 번째는 암기입니다. 암기. 외워야 돼요. 어떤 걸 외우냐? 키워드.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은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. 타로 카드 처음 덱 사시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조그만한 매뉴얼 주잖아요. 이 조그만한 매뉴얼 보이시죠? 이 조그만한 매뉴얼을 펼쳐 보면은 카드별로 키워드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뒀어요. 매뉴얼 보시면은 이렇게 키워드가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. 물론 영어여서 울렁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대형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시면은 한글 해설서도 다 동봉을 해줘요. 특히나 이런 유명한 유니버셜 웨이트나 라이더 웨이트 같이 이제
데이터가 많이 쌓여져 있던 덱들 같은 경우는 한글 해설서가 다 동봉이 되어 있고 조금만 찾아봐도 키워드가 정말 많이 나오죠. 이 키워드를 첫 번째로 암기를 해야 돼요. 암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해까지는 아직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라고 하면은 정말 답이 안 나와요. 하나하나 상징에 대해 설명하고 이 카드가 나온 유래에 대한 부분, 사원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은 머리 터지거든요. 첫 번째는 그냥 매뉴얼에 있는 키워드만 암기하는 게 우선이고요.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수학 문제 공식 암기하면은 풀어봐야 되잖아요. 이 암기한 키워드를 활용해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. 문장. 이거는 제가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강의할 때마다 많은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,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키워드를 어떻게 응용하는지 스스로 깨우쳐야 되거든요. 깨달아야 되거든요. 일단은 타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카드 스프레드를 쓰게 되고 장수를 다양하게 사용하는데, 처음에는 카드 한 장만으로 카드 한 장에 있는 키워드 한 개만 뽑아서 이 카드에 있는 모든 키워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. 이 카드의 대표적인 키워드 하나만 뽑아서 그 단어 하나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. 주제와 전혀 상관없이. 키워드 중에 여유로움이라는 키워드가 있다. 그러면은 나는 여유롭다. 나는 되게 여유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.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여유로움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 되고, 그 다음은 2장. 그럼 키워드 각각 하나씩 뽑아서 키워드 2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겠죠. 그러면은 이 2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겹치는 듯한 문장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. 교집합이 되는 문장이. 그 다음에는 3개, 4개, 5개, 6개 이렇게 카드를 늘려 나가면서 키워드 사용량을 늘리면은 오히려 문장 만들기가 되게 쉬워집니다.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.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은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. 주제. 이 앞에서 키워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는 전혀 주제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만들었다면은 이 세 번째부터는 특정 주제를 정해 놓는 거예요. 이 주제를 연애라고 칩시다. 또는 사업이라고 칩시다. 직장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커다란 카테고리 하나를 정해서 그 카테고리에 걸맞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타로 상담을 진행할 때 고객분들이 많이 여쭈어보는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연애, 직장 또는 직업, 사업, 학업. 뭐 학업에는 시험운, 합격, 불합격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, 진학 관련도 있을 거고요. 인간관계, 특정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,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심리 상태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. 대표적인 질문들이 딱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요. 그 이외에 뭐 건강 이런 거는 나중에 이 건강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릴 건데, 건강은 보조하시고요.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50개씩 만들어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. 이 다음은 이제는 간단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. 간단한 상황. 이 간단한 상황을 만드는 게, 앞에서는 그냥 이제 커다란 카테고리, 뭐 나의 연애운은 어떨까, 뭐 아니면은 나의 직장운은 어떨까, 이런 식의 커다란 카테고리를 상황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.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상황을, 아예 특정 상황을 만드는 거죠. 예를 들면은 나와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둘의 관계는 어떨까? 여자친구의 속마음은 어떨까? 아니면은 내가 조만간 들어갈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선 내가 어떤 식의 흐름이 만들어질까?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고,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문장을 열심히 만들어야죠. 문장을. 자, 이렇게 또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고, 이 상황에 대한 문장 만드는 것도 익숙해졌다. 그 다음은 또 문장 만들기예요. 복합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또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. 이 복합적 상황이라는 게 아예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.
내가 샵에 있고 누군가 내 샵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겉의 모습이 이제 일단은 뭐 여성이고 30대 중반, 뭐 초반으로 측정이 되고 옷은 어떤 식으로 입고 있고 이런 식의 디테일한 부분을 아예 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실제 상황처럼 묘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사람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다시 말씀. 시리 네. 시리가 아까부터 자꾸 음성 인식을 하네. 이 복합적인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모든 상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소설을 쓰면서 소설 속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. 그 사람이라면은 샵에 와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까, 어떤 감정일까까지 이제 몰입을 하고 그런 복합적인 상황을 만들고 그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야죠. 문장. 이 문장을 잘 만들어야 돼요. 말을 잘해야 돼요. 잘이라는 게 되게 지극히 주관적인 단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말을 잘하려면은 그만큼 다양한 단어도 접해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떤 내담자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좀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실전이 많이 쌓이는 게 좋긴 하지만 어떻게 실전을 많이 쌓아요? 무료타로 그냥 오픈 톡방에서 무료타로 봐주는 거? 그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. 오히려 그거 어설프게 진행했다가 그 말도 안 되는 고객들 만나가지고 상처만 입고 타로카드 아예 던져버리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럼 무료타로 보면서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그 전에 문장을 최대한 잘 만들어 보고 말을 어떻게 하면 유두리 있게 조금 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좋게 얘기하면 정말 베스트긴 한데 거기까지가 아니더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방법만 알아도 그런 문장을 만들 줄만 알아도 처음에 공부하는데 좀 잘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 타로 카드 공부하실 때 카드 한 장 놓고 이 카드의 상징은 어떤 상징이 있고 이미지는 어떤 부분들을 뜻하고 이 카드의 성격은 어떻고 이 카드가 연애로서 풀렸을 때 사업으로서 풀렸을 때 하나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.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. 예를 들면은 우리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할 때 뭐 근해 공식, 무슨 공식, 뭐 미적분 이런 거 다 공부하잖아요. 근데 그거 공식만 줄줄이 달달 외운다고 해서 머리에 기억에 남나요?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이게 좀 기억에 남고 습득이 되고 나중에 결국에 그 달달달달 외워놓은 거 문제 안 푸니까 다 까먹었잖아요. 활용하지 않으면은 기억에 남질 않아요.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공부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 공부할 게 아니에요. 상징이라던가 이미지라던가 그리고 색감이라던가 인물의 뭐 성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된 게 키워드예요. 키워드. 매뉴얼에 이미 다 있어요. 자꾸 이제 카드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파고들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그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. 이 타로 카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. 수비학, 사원소, 더 나아가서 이제 카발라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파고들면은 머리만 되게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.